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짓말. 뭐 누구나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또 그리고 이 거짓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나와 타인에게 큰 문제를 주게 된다. 이 거짓말은 결국은 남을 속이는 거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거짓말. 뭐 당연히 말 그대로 진짜 말이 아닌 거겠죠. 진짜를 말해야 되는데 실제를 말해야 되는데 거짓, 가짜를 말한다. 남을 속이는 말이다.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거짓말.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에게 교육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거짓말 하지 마라. 착한 아이 돼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부분이죠. 종교에서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 그리고 뭐 불교 같은 경우에도 그 5개 중에서 네 번째 망언,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럴 정도로 이 어떤 거짓말은 그냥 단순히 뭐 내가 말로 뭐 거짓말인데 뭐 실제 내가 저 사람한테 한 것도 아닌데 말뿐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거짓말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삶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씨가 되니까. 근데 내가 자꾸 거짓, 가짜를 말하면 내 몸도 가짜가 되고 내 마음도 가짜가 되고 내 영혼도 가짜가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은 가짜니까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고 내 마음도 가짜니까 자꾸 마음과 싸우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마음의 병. 내 몸도 가짜니까 자꾸 내 몸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몸을 중독되게 하고 몸을 고통받게 하고 내 몸을 이제 학대해버리니까 몸의 병도 생기게 된다. 결국은 모든 것은 진실되었을 때 올바른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데 거짓된 상태에서는 모든 게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제가 말한 거짓말은 뭐 짬뽕 먹고 싶은데 저 짜장면 먹을게요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불법 자금을 받아놓고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거짓말은 좀 심각한 거잖아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어떤 무리하게 뭐 돈을 받았고 학생들을 종처럼 부렸는데 저는 학생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도 안 했는데 누군가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통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거짓말은 결국은 사기와 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풍선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거짓말과 관련된 단어들. 첫 번째는 사기다. 거짓말의 속성은 결국은 전 사기다. 말 그대로 사기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면 작은 거짓말이라도 사소하게 자주 한 사람 결국은 사기꾼이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사기꾼이 되게 돼요. 왜 그냥 내가 이 거짓을 논한다는 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은 나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너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너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의 심리니까 이 심리가 점점 커지면 이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 있지도 않는 부동산을 있다고 해서 투자 자금을 받아서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미리서 물건 다 받아놓고 또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결국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기를 쳐요. 남의 재산을 강탈하기도 하죠. 남의 마음을, 영혼을 갈갈이 찢기기도 하죠. 바람둥이와 같은 그것도 다 거짓말인 거죠. 이 거짓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피해를 줌으로써 내가 이득을 얻는다. 그래서 사기꾼과 같은 심리가 결국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이 아주 위험하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이득이다.
이게 인간의 어떤 잔인한 심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인 줄은 아는데, 거짓말인 줄은 아는데, 거짓말하면 지금 당장 누가 이득을 봐요? 내가 이득을 봐요. 대신 너가 손해를 봐요. 근데 내가 이득을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 당장은 내가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문제가 되게 된다. 좀 그렇잖아요. 남의 물건 훔치면 결국은 이제 깜빵 가게 되는 거잖아요. 남의 재산에 손을 대게 되면 결국은 잡히게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친 사람은 당장은 내가 이득이 봐서 와 좋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악마와 손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틀림없이 그 거짓은 잡히게 된다. 설령 잡히지 않더라도 거짓과 사기로 살아온 사람은 이 사람한테도 거짓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거짓말하면 결국 언젠가는 발목이 잡히게 돼서 평생을 외롭게 불안하게 쫓겨다니면서 살게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다. 두 번째 단어는 어떤 걸 봐도 소심을 한번 봐볼까요? 소심? 이거는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한가? 이게 제가 처음에는 거짓말은 아주 나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의 심리로 들어가면 그렇게 너무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소심해서 마음이 대범하고 당당하면 힘이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 싫어요. 저 안 해요. 라고 당당하게 하면 되는데 내가 마음이 좀 약하고 여리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속성은 소심하다도 이제 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거짓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실제 또 하나의 심리는 마음이 소심하니까 진실을 말하면 엄마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가 그 학교 성적을 꼴등 났는데 부모님한테는 엄마 나 10등 났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아이는 그냥 진실로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엄마가 때리니까, 엄마가 화를 내니까,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 안 해주니까, 무서우니까, 소심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이다. 사실은 거짓말하는 아이 위에는 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무서운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아이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있다.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그 부모 또한 자식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부모로부터 거짓말을 배우고 똑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심리가 건강하지 못하다. 심리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심리도 있다. 그럴 때 사기를 치게 된다.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아주 나쁜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의 심리와 속성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되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옆에 거 봐볼까요? 불안? 거짓말과 불안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소심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당당하지 못하다.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 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져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사람은 진실대로 말하면 그래도 속이 시원해요. 선생님, 제가 친구 물건 훔쳤습니다. 저 때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맞으면 진실을 말하면 지금은 아파도 속이라도 시원한데 그걸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럼 매일 저녁에 꿈을 꿔요. 혹시나 경찰이 와서 나 잡아가는 거 아닌가? 선생님이 알면서 지금 나중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나쁜 놈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마음이 항상 초조해져요. 그래서 거짓말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즉 불면증이 시작될 수 있어요. 몸이 병들 수 있어요. 마음이 병들 수 있어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병들어가고 몸이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실됐을 때 가장 건강하고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하는 여러분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청소년이나 20살을 넘어서는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자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도망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거짓말의 대가는 틀림없이 받게 된다. 자기 마음에 진실되면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져요.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조울증, 폭식증, 거실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자기 마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에 대해서 진실이 돼버리면 자기에 대해서 진실되게 소통한 사람은 이런 마음의 병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결국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병이 대인공포, 시선공포, 발표불안증 이런 여러가지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병 같은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되지 못하고 욕심 부려가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내 몸은 힘들어서 쉬고 싶어 하는데 내가 거짓말 하잖아요. 나는 건강해, 나는 빨리 성공해야 돼. 공부하다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좀만 더 참해. 넌 죽더라도 너는 명문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집중력도 떨어지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나중에는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무기력 상태도 오게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사기와 같은 심리가 형성이 되고 소심해지고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하게 산다. 도둑질을 하고 도둑놈이 자꾸 뒤에서 경찰이 쫓아오는 것 같은 심리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에서 보면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겁니다. 이제 회피 봐볼까? 회피? 거짓말과 회피 이제 연관성이 좀 보이죠?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 의하면 인지치료인 수용 전념 치료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은 회피에서 온다. 도망가는 거에서부터 온다. 정정당당하게 직면하고 수용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가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는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회피하는 거다. 떳떳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좀 욕먹을만 합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제 실수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도 충분히 그게 이해되고 상대도 이해가 되면서 이게 풀려가는데 전 그런 적 없어요. 전 잘했어요. 네가 잘못했어요. 저 훔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맞을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회피해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된다? 고통이 시작된다. 인간의 심리, 인간의 스트레스, 고통은 회피로부터 시작된다. 이 회피의 첫 번째는 바로 거짓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쨌든 진실로 말하는 게 가장 좋다.
한 번, 두 번, 세 번은 도망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거짓은 들통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깔끔하게 인정하고 당당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이런 어둠 속에서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겨우겨우 사는 것보다 깔끔하게 자수해서 광명 찾아서 당당하게 다시 사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피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회피 심리가 많고, 즉 그들은 항상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 세 가지가 남았네요. 자존감을 봐볼까요? 제일 중요한 현대인 심리학에서, 그리고 현대인의 어떤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겠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하는 마음, 나를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하는,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존감하고 거짓말하고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거짓말은 자신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체를 부정을 함으로써,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자기를 거짓되게 만들어버리는,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자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항상 자존감이 낮다, 쓸데없는 자존심만 높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고,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을 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쓸데없는 고집, 아집, 자존심만 센 사람들, 그런 어떤 정치인들도 많고 높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TV에 그 청문회 같은 데 보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을 정말 키우고 싶다라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되도록 거짓말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그냥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돈도 없는데 막 돈 있는 척 하는 거, 그거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명문대 안 나왔는데 나 서울대 나왔어, 이거 그렇잖아요. 네? 학위를 막 조작하고, 자기는 그냥 일반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데 나는 굴지의 대기업에 다닌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속인다라는 거죠. 그냥 나는 지금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우리는 친구를 만나건 사람을 만나고 항상 자기를 거짓말로 포장해서 더 뛰어난 사람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 거짓을 자꾸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거짓말은 계속 늘고 그러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기를 치거나 큰 사고를 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수위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거짓말이 늘어나다 결국은 털썩 주저앉거나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종교인들도 그렇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이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수행이나 어떤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잘 봐야 된다. 물론 말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되도록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면 무엇이 찾아온다? 당신은 사기꾼이 안 됩니다. 최소한 사기꾼이 안 됩니다. 당신은 소심해지지 않아요. 당당해집니다. 당신은 이제 불안하지 않고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쪽팔리게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존감이 이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적. 거짓말과 이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심리, 소심하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심리는 이기적이다. 이해가 되시죠? 거짓말하는 거는 나의 이익,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은 사기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는 제 말이죠.
물론 이 거짓말이라는 게 남에게 이제 대놓고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삶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나까지도 사기친다.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욕구밖에 모르니까 남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거의 자칫하면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게 사이코패스가 될 수가 있어요.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조차도 못하는, 남이야 죽건 말든 나만 돈 많이 벌고 나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그들 또한 행복해질 수 없다. 그들의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결국은 이기적이라는 건 이걸 말하잖아요. 이 칼, 이거와 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칼이 어떻게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겠죠.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의 심장을 꽂게 돼요. 죄송하지만 이게 당신의 아이들에게도 꽂을 수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등을 쳐먹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당신의 그 칼끝은 당신의 자녀에게도 갈 수 있고 당신의 아내, 남편, 당신의 비즈니스, 당신의 모든 삶에게 칼끝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되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담된다. 이거는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된다라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두렵고 소심하고 무서우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때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약자였을 때 이 강자 앞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 회사 잘려버리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의의 거짓말부터 해서 내가 때로는 그 순간의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은 때로는 필요하다. 우리는 인간이고 누구나가 완벽한 진실을 이렇게 다 추구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다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누가 봐도 이렇게 거짓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최소한 내 거짓말이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큰 피해를 준다라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면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결국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100%입니다. 여러분은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즘엔 돌아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차량 블랙박스부터 해서 모든 게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놈들 결국은 TV에 보면 잡혀요. 그럼 잡히면 뭐예요? 그 사람은 또 오랜 시간을 비난을 받고 감옥에서 외롭게 보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거짓말의 말로는 너무너무 크다. 이 거짓말 하나로서 당신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요즘 가끔씩 TV에 유명한 정치인, 고위공직자, 연예인들 거짓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인생 망가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 10여 년간 유명한 가수도 거짓말 한 거예요.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거죠. 차라리 진실되게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연예인들 병역 비리든 뭐든 솔직하게 말했으면 오히려 그게 대중들에게 공감이 되고 오히려 면죄부가 되는데 그걸 거짓말해버리고, 정치인도 자기가 뇌물을 안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에 드러나가지고 가중처벌도 받는 경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짓말 안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나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수단이다. 부모라면 자식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부모 스스로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선생이라면 선생님 스스로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정치인이라면 어떤 국민들에게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으면 서로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삶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진다. 그거는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
내 자신에게 진실되면 우리의 무한한 잠재 능력이 열리고 그때 뭐 우주의 기운이 있다면 우주의 기운이 열리고 그럴 때 신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지켜봐 주실 것 같다. 진실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스로가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지 되도록 진실을 갖고 살려고 하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청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진짜 마음 가짜 마음이라는 두 번째 책을 이제 출간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진짜 마음, 가짜 마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10가지 숙제에 대해서 10가지 열쇠를 이제 풀어갈 수 있도록 이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뭐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상 청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